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얘기 빼놓지 않고 나눠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셨나요? 네, 요즘 한절기라 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코감기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보니까 좀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은 겉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은 신라제니 상한가, 헬릭스믹스 급등, 그리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 등등 이런 그 바이오 중에 대형주들이 저는 이상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2015년, 2016년도, 2017년까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시장을 주도해서 바이오주를 이끌어갔던 그런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이성적인 약간 과열권 바이오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한 종목들, 뭐 유한양행, 종근당 이런 원래 그런 종목들은 좀 무겁기도 하지만은 그런 대형 바이오주 중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뭐 보합 아니면 올라도 뭐 1, 2% 수준이고 지금 그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개인 투자들을 최근에 이제 괴롭혔던 이런 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가는 이런 좀 이상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연한 이제 수급장세고요. 다른 섹터들은 지금 바이오에 밀려서 오히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단기적으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뭐 바이오주가 뭐 신라젠이 그렇게 가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그런 종목을 안 들고 있다 그래서 맨날 그 종목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언젠가 떨어질 거야 하기보다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열심히 또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들 나올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장마감 이후로. 네.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오늘 뭐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늘 망한 것 같아요. 맨날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리딩 기업인데 뭐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장가지를 하면서 뭐 경영이 어렵다더라 뭐 하더라 하는데 제가 그 작년 추석 때 3박 5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실리콘밸리에 갔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가장 좀 많이 보이고 인상적이었던 차가 뭐냐면 모델 3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델 3는 없습니다. 지금 모델 S와 테슬라 X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요즘에 길거리에서 네. 테슬라 차 많이 봤거든요. 그게 모델 S예요. 네. 그러니까 그 풀옵션으로 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 받아도 막 1억 3천 정도라 좀 접근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들여서 살 거면 그 가격대에 뭐 포르쉐 파나메라나 뭐 이 정도 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잘 안 사게 돼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나온 가격 자체가 한 5천만 원대고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으면 3, 4천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한 4천만 원 초반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차로 따지면 한 그랜저급, 뭐 K7급이기 때문에 좀 구매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 미국에서도 봤을 때 모델 3가 되게 많네. 의외로 굉장히 그 길게 많이 보이네 했는데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테슬라가 좀 그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배터리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지금 부품주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매기가
조금 다르게 돌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폭락을 했다가 지금 일부 좀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라젠을 관리하고 있던 메이저 자금들이 어찌되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은 일부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링공이 그렇게 무겁고 탄력이 없어도 예를 들어 뭐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한 1m 정도는 반등이 나와요. 탱탱볼이 아니어도 그 무거운 볼링공도 떨어뜨리면 그대로 땅에 박히지 않고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이 세게는 안 나오더라도 저는 그런 원리라고 보고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수급에 맞춰서 어떤 그 모멘텀이나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터져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그럼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이오 급등 순환매 속 아이디어 찾기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장중에 신라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한가 갈 때. 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신라젠이 막 25%에서 26, 27, 28 쭉쭉쭉쭉 오르다가 상한가를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같이 따라오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헬릭스미스, 뭐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네. 신라젠을 같이 따라붙던 개미 군단들이 그 문이 막히니까 문이 닫히니까. 네, 문이 닫히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가자. 막 그러면서 우르르 다른 데로 몰려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힘을 가해서 가던 주식들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정 부분 나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1, 2주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급등 순환매 속 아이디어 찾기라는 주제로 오늘 정해봤고요. 그럼 다음 내용 보면서 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전일 뭐 신라젠 그리고 네이처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리스크가 좀 있는 네, 종목이었죠.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하한가를 가고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네이처셀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만큼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바이오의 심리를 박살냈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뚜렷한 모멘텀 없이 물론 재료는 언론에서 터트리면서 하나씩 붙이면서 올라오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일 원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미국 바이오젠의 임상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맞습니다. 이제 좀 폭발이 된 것 같기도 네네. 해요. 바이오젠 네. 임상이 이게 이제 치매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임상 알츠하이머죠. 3상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로 저도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도 이제 그 관련주를 편입했죠. 우리나라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어제 26% 시가 갭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 그러니까 메디포스트, 아이큐어, 그렇죠. 징백스 관련 네. 종목들이 약간 많죠. 줄기세포와 네. 치매 관련주들이 어제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과열 속에 이제 스몰캡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던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해서 끼가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 속에서 이제 자리를 보고 급등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좀 대형주, 최근에 이제 대형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스몰캡으로 한번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주들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오늘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시장 특징주로 만나볼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네, 명문제약. 자, 우선은 명문제약은 그래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나눌 때 보면은 신규로 상장해서 어떤 특례 상장한 기업들,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업력으로 전통적인 어떤 실적과, 그리고 영업력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실적을 내는 그런 스몰캡 종목들이 있는데, 네. 명문제약은 약간 후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자리를 좀 보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직접 자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투자 포인트 먼저 투자 볼게요. 포인트 한번 볼게요. 차트 포인트. 네, 차트 포인트죠. 네. 깊은 조정 후에 바닥권 턴어라운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받을 대로 지금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일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전일 7% 강세로 끝났어요. 네네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어제 종가는 7%대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제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5,000원 찍고 내려왔는데요. 우선, 이 종목이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일봉으로. 멀리 보시면은, 거래량 자, 보시면, 이날이죠, 그죠? 네, 이날 대량 거래량, 최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벌써 뭐 몇 개월 됐나요? 한 6개월 전 일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꾸준히 조정을 받다가 그날 이후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 바닥 밑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아무래도 조정을 6개월 이상 받다 보니 여기 위에 매물대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투자자들, 위에 물렸던 투자자들이 본인의 매수가까지 오면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윗골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매물 소화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이든 매일매일 정말 좋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든 어떤 종목도 매일 양봉만 그리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확히 주가가 2배 상승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5,000원에서 10,000원 상승한다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0.1%씩 1%, 0.1%, 0.1% 이런 식으로 계속 양봉만 그리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0개 종목 중에 한 개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등 후 눌렸다, 급등 후 눌렸다 이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매일정보남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보통은 급등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들 따라 붙으면 또 눌림을 크게 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눌림을 줘서 기대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초반에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을 시켜버립니다. 왜냐면 물론 버티는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첫날 급등에서 따라 붙는 개인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당장의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급등 시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만, 한 3일만 안 가버리더라도 손절해버립니다. 그죠? 이런 물량 잡아서 또 급등시켜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따라붙은 개인들, 또 며칠 안 가면 어때요? 다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급락, 하락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털어버려요. 근데 어제 결국은 무려 16% 급등으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가 차익 실현하는 날이 맞았죠.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도 어제가 정식 출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 터뜨리고 재료 소멸이 되면 이렇게 추가 슈팅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는 우리가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를 기정사실화 했다라면 여기서 사서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여기서 사서라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털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자, 다시 한번 명문제약 볼게요.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뭐 50% 100% 가더라도 이런 그 주식시장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하고 그죠? 또 눌렸다 갈지 바로 갈지 한번 이제 거래량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바이오주의 수급이 좋다라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대형 바이오주들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문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지부진한 지수 속에 지금 대형 바이오에서도 특히나 좀 건강하지 않은 대형 바이오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라젠, 네이처셀, 과거 2년 전에 한미약품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끌던 바이오 섹터와는 지금 분위기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수급에 의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령화에 발맞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와 치매치료제 등 제품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어제 뭐 바이오젠 임상 3상 이슈로 인해서 또 네.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권의 대량 거래량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명문제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 마감 이후에 5시에 네. 이차원 연구원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5시 무료 방송, 공개 방송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차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